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경제의 임소연입니다. 앞으로 동남권 경제 이슈와 전망을 다각도에서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경제 이슈부터 알아볼까요? 부산이 광역시 중에서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20에서 39살의 여성 인구를 65살 이상의 인구로 나눈 값을 소멸 위험 지수라고 하는데요. 1.5 이상 소멸 저위험부터 0.2 미만 소멸 고위험까지 그 값이 낮을수록 소멸 위험은 높아집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부산의 소멸 위험 지수는 0.490이고 부산의 16개 기초단체 중 11곳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부산이 선정됐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실시한 2024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 결과 부산은 8개 평가 영역에서 117.38이라는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건강, 아동의 관계, 주거 환경 영역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제2도시인 부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가임기 여성이 부산을 떠나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따라서 지역이 소멸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전망인데요. 아동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부산이라는데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출산율과 또 이슈에 따른 지역 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동산 전문 김지원입니다. 네, 저는 주식 전문 이호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출산 결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지난 6월 19일이었죠. 정부가 인구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을 만큼 저출산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이제 출산율이 낮은 국가 중에 속하고 있습니다. 0명대인데요. 전 세계에서 0명대가 되는 국가는 총 5군데가 있고요.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5개 국가들 중에서도 0.72명으로요. 가장 낮은 이제 불명예를 좀 안게 되었습니다. 근데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출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려감이 나오는 거고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3요소로 토지, 자본, 노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동이 이제 저희가 저출산과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이런 노동을 기술적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앵커님 생각해 보시면은 최근에 식당 가시면 키오스크에서 주문하시잖아요. 더 이상 이제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줄어들게 되면요. 돈을 써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저희가 피가 안 도는 것을 동맥경화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경제로 보았을 때 결국 노동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생산에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돈맥경화라고 하는 경제가 순환이 되지 않는 그런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을 돈맥경화라고도 표현을 하나 봅니다. 자, 이렇게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부산이 저출산이 가장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출생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구 1000명당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출생률이거든요. 이것이 한 3.9명 정도로 전국 8개 특별시, 광역시 합쳐서 이제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여성이 평생 동안에 낳을 수 있는 출생의 이제 평균 출산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0.66명으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다른 복잡한 거 다 빼고 부산의 출생률 딱 이렇게만 놓고 얘기를 해도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최근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밈으로 나오는 것이 부산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노인과 바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에 오면은 노인과 바다밖에 볼 것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저도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어느 정도 그 말에 설득력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유독 부산의 출산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낮은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임기라고 할 수 있는 20살에서 39살 정도가 청년층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활동하고 자리를 잡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커리어와 결혼, 출산, 그리고 이제 육아라는 이런 것들을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또 욜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것이 의무의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선택의 개념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출산율을 낮추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부산시만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자리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년 인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부산 밖의 지역으로, 부산 외 지역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부산의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을 둘러보면 이 부산의 모습도 예전과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예전에는 동네마다 이렇게 공장이 있는 단지도 많았고 그만큼 사람들도 많았고 아이들도 많았는데 또 지금은 좀 많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국 산업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산이 이제 경공업 중심의 수출 산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희 방직 공장, 신발 공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일 건데 결국 이런 산업들은 노동집약적이라고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공업이 발전을 하고요. 중공업에서는 부산 지역이 차지할 수 있는 그 역량 비중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일자리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경제를 조금 더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부산시에서도 이제 외부에서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도 조금 필요할 건데요.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부산이라는 이미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에 따른 이제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된다라고 하면 부산시 일자리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어떤 정주 여건들이 좀 개선이 되어서 청년들이 오랫동안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터를 잡으려면 집을 사야 하지 않습니까? 부산의 부동산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도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고 부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그 매매 거래 건수도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우리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그 20년간 전국과 부산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면 2022년 그 5월 이후에 그 가격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산의 경우에는 이 주택 보급률이 102% 정도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그 주택 공급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시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3.5%로 굉장히 높다는 점, 그리고 우리 하반기에 그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는 점 등은 우리가 주택을 매수할 때 대출을 이용하게 될 텐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대출을 이용할 때 향후에 금리가 내려갈 그 가능성이 있고 또 변동금리를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2024년 그리고 2025년의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6월에 발표되었던 그 6.19 대책의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활용한다면 또 그 주택을 구매하거나 또는 전세를 얻을 때 전세 자금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또 그런 제도가 있다.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6.19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칭만큼 어떤 신혼부부들이나 또 아이를 출산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인가요? 그 6.19 대책에서는 특히 그 저출생
반전시키겠다는 이런 의지가 많이 담겨 있는데요. 특히 우리 결혼을 했을 때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출산을 했을 때 주택 그 대출 혜택 그리고 돌봄 제도의 확대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 지원 정책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혜택을 준다는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 그 신혼부부 그리고 출산 가구, 다자녀 그 가구들에게 제공하는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게 이제 주 내용인데요. 약 12만 호 이상 그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제일 혜택이 있는 것은 이제 세제 혜택인데요. 부인이 이제 한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신랑이 주택을 하나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가정이 이제 주택이 이주택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에는 우리 일시적 이주택자인 신혼부부에게 먼저 매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비과세를 해주는 세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10년간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확대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가 나고 자랄 때까지 부동산을 또 이렇게 마음대로 처분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지는 않잖아요. 좀 더 유예 기간을 주면서 이렇게 도움되는 정책들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가 있습니까? 좀 이렇게 시민들이 선호하는 동네라든지요?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동네라는 것이 개개인의 어떤 그 성향과 의견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출산율이 이제 높은 그 구를 본다면 좀 선호하는 지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산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구는 1위가 강서구이고요. 2위가 기장군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구로는 1위가 중구, 2위가 금정구, 3위가 사상구 순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1위인 그 강서구와 2위인 기장군을 봤을 때 서로 이 특징이 무엇이냐를 제가 봤을 때는 산업단지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해야 된다는 거고, 이 젊은 세대가 거주를 한다는 것은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들이 출산율이 높고요. 이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인프라라든지 어떤 산업이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아무래도 살기가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곳들에 더 많은 집들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청약 당첨률에도 좀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그 6.19 대책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출산을 하게 되면 집이 이제 더 필요한 상황이 되죠. 1인 가구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이 대책에서는 특공 기회를 1회 더 제공하겠다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있었고요. 그리고 청약을 하는 신청자 본인은 결혼 이전에 청약에 당첨되었던 이력은 배제해 주겠다라는 그런 혜택이 있었습니다. 네, 이 세제 혜택까지 또 야무지게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집값이라는 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집값을 마련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일을 찾아서 우리 지역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목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신생아 구입 자금 대출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굉장히 인기가 현재도 많은데요.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혜택을 더 지원폭을 이제 넓히고 있습니다. 신생아 구입 자금 대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 조건이라든지 또는 자산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소득 조건을 굉장히 완화해 주었다. 기존에는 소득 조건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에게 이런 신생아 자금 대출이 해당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2억 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신생아 구입 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중간에 출산을 하게 되면 또 우대금리 0.4% 퍼센트 포인트를 더 우대금리 해주는 그런 안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문가분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정책들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다, 의미가 네.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그 세제 혜택 측면에서 그다음에 청약에 대한 그런 혜택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그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해서 그 본인에게 이제 이점을 잘 활용한다면 좋겠지만, 하지만 이 지원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이런 그 지원 정책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현금 흐름을 보았을 때, 또 미래 계획 등을 보았을 때, 그래서 재무 계획을 잘 세우고 그런 재무 계획 안에서 그런 주거 마련 계획이 먼저 선행되고 거기에 맞는 지원 정책을 활용해야 큰 무리가 없이, 리스크 없이 지원 정책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게 월급만 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한 30년 정도 모아야지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주식 같은 걸 하면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네, 이 방송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근로소득만 갖고 생활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 외 소득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주식 투자로 눈을 돌리는 것, 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최근에 투자하는 방법 중에 영끌이라는 이야기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서라든지 부채를 만들어서, 빚을 만들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을 투자해서 수익을 크게 올려보자라는 게 목적인데, 안타깝게도 영끌을 했을 경우에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격 변동에 따라서 위험 요소가 많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주의가 필요하고, 분명히 여유 자금만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께서 투자하는 본인께서 이제 투자에 대한 안목을 어느 정도 기르신 이후에 투자를 실제로 옮기시는 것이 어떠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추어서도 주식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저출산과 관련된 주식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를 보통 뭐 저출산 아니면 출산 장려 정책 테마주라고 부르고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엔젤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테마주에 대한 정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집중하실 것 같습니다. 엔젤 산업이 어떤 산업입니까? 네, 그 엔젤 산업은 0세부터 1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정부에서 저출산 관련된 지원이 나오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라고 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정부에서 뭐 다자녀 혹은 이제 출산 장려금 지원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돈을 부모가 받으면은 직접 본인을 위해 쓰진 않거든요. 뭐 아이에게 옷을 사준다든지, 조금 더 연령이 어리면은 기저귀나 물티슈를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흘러나온 돈, 지원금으로 나온 돈이 이제 그런 엔젤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이제 매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매출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 이제 아동 의류를 만드는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같은 회사들도 있을 거고요. 그 아이들이 먹는 분유를 생각하면 메일유업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아이들이 쓰는 기저귀, 물티슈를 생각하면 깨끗한 나라 같은 종목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아이들의 뭐 피부 건강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 목욕시키고 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로션 중에 하나가 아토팜이거든요. 아토팜을 만들고 있는 네오팜이라는 기업도 있을 거고, 또 아이들의 놀거리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핑크퐁 아기상어 노래로 유명한 삼성출판사, 아니면은 캐리와 친구들로 유명한 그 캐리소프트도 있을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캐릭터 사업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그 파산핑이라고 부모님들은 부르는데, 캐치티니핑의 IP를 가지고 있는 SAMG 엔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8월 7일에 사랑의 하츄핑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개봉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저출산 테마와 더불어서 이런 일정이 앞두고 있을 때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관심 가져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부동산 지원 정책도 나왔는데요.
부동산 쪽 투자는 어떨까요, 선생님? 네, 보통 저희가 주식으로 부동산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건설회사 투자를 많이들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 건설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 다소 투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설회사의 주식 실적은요, 국내 실적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해외 실적까지 어우러졌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관점을 바꿔서 로봇 산업에 조금 더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동력의 줄어드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로봇을 이제 도입하는 곳들이 굉장히 현재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로봇이 이제 공장 자동화에 포함되는 협동 로봇, 사람과 함께 일하는 로봇이라고 말하는데요. 협동 로봇을 만드는 국내에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회사들이 가장 대표적일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초로 커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협동 로봇에 국한하지 말고 로봇 산업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에서 투자받았고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을 거고요. 로봇을 만들게 되면 관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관절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그 감속기라는 모터가 있습니다. 이 모터를 만드는 감속기를 만드는 SPG 같은 기업도 관심을 열어놓고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저출산 이슈에 따른 지역의 경제 상황과 또 전망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두 분이 보시는 부산의 내일, 동남권의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 지금 시대를 삼고 시대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삼고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그리고 지금 고환율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이 이런 고환율이나 고금리에 굉장히 그 부정적인 직격탄을 이제 맞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는 이 금리가 좀 한 차례 인하가 되고 또 환율이 좀 안정이 된다면 우리 부산도 어떤 뭐 PF 자금으로 인한 어떤 그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에서 좀 벗어나면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이제 살아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약간 침체되어 있는 이 부동산 경기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지금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재무적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의 시대를 가져간다면 향후 2024년 하반기 2025년에는 부동산에서도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은요? 네, 우선 저출산 문제는 부산 지역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뭐 우리나라 나아가서는 뭐 전 세계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과제를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적인 뭐 글로벌한 경제 흐름까지 얘기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출산 문제는 안타까운 문제지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출산 문제를 통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 그리고 바뀌는 사회 로봇이라든지 이런 바뀌는 사회 분위기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라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부산 그리고 동남권의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부산이 굉장히 살기 좋잖아요. 뭐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이 좋은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지역 사회를 이루면서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답했던 속이 좀 시원하게 풀리셨습니까? 앞으로 동남권의 경제, 나아가 국내외 경제까지 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 시원한 경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시원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